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다음 주 1번 타자로 청약하는 아이패밀리 SC의 수요 예측 결과가 공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요 예측 결과와 함께 청약 정보를 간단히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권주 청약하는 종목 한 종목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업부터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는 웨딩 사업을 하는 회사였는데요. 아이웨딩이라는 브랜드로 웨딩 사업을 했지만 한국 시장에서 점점 웨딩 산업 자체가 축소되고 있죠. 결혼을 하지 않고 못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6년도에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롬앤이라는 색조 화장품 브랜드인데요. 중저가로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을 잘 타겟팅하고 인플루언서도 적절히 활용하면서 마케팅도 잘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수출에 성공하면서 회사가 매년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 시작할까요? 먼저 일정입니다. 다음 주 청약하는 네 종목은 하루 차이로 청약이 진행되다 보니 비례 청약 계획이 중요한데요. 수요 예측 결과도 하루 차이로 발표가 되는 만큼 다음 종목의 수요 예측 결과까지 보고 비례 청약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좀 복잡한 일정입니다. 일단 아이패밀리 SC의 비례 자금을 전부 활용하시면 GMBS 엔지니어링에는 자금 활용이 불가능하고요. 리파인과 엔캠은 가능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밀리 SC는 수요 예측 결과를 받아들이고 큰 결단을 하는데요. 일단 최대 주주 두 사람의 구주 매출을 뺐습니다. 그래서 모집 수량이 약 16만 주가 축소가 되었고요. 공모가도 희망 하단 금액보다 14,000원을 낮춘 25,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집 금액은 205억 원이 되는데요. 요즘 종목들을 보면 공모가를 낮추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희망 하단 금액보다 낮추어 확정하는 종목들의 주관사는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공모가 산정이란 말입니까? 이 종목도 유사 기업으로 LG생활건강과 일본 대표 화장품 회사인 카오를 선정했는데요. 도대체 사업 유사성을 보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권신고서를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한국거래소도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화장품 만드는 코스닥 상장사가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갑자기 쓴소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스럽습니다. 공모 가격 신청 결과를 보면 약 78%가 희망 하단 미만 가격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공모가는 희망 하단 미만 가격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기관 경쟁률은 63대 1이었고요. 그리고 의무 확약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처참한 결과죠. 금년도 상장했던 종목 중 수요 예측에서 의무 확약 비율이 2% 미만으로 나온 종목이 5종목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공모가를 희망 상단으로 확정했던 시엔투스 성진과 에브리봇은 당연히 손해를 준 종목이었고요. 공모가를 희망 하단 미만으로 확정한 프롬바이오와 S&D는 그래도 프롬바이오는 상장일에 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밀리 SC도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리스크는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약 정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주 매출을 포기하면서 모집 수량은 약 82만 주가 되었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20만 5천 주를 배정합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의무 확약 신청이 없었으므로 이대로 확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유통 물량은 149만 주, 비중은 37.6%입니다. 이중 기존 주주 물량이 약 70만 주, 비중으로 17.8%인데요. 유통 물량은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인데요. 최근 삼성증권은 1일차 청약 신청을 밤 10시까지 받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만 가능하고요. 평소 삼성증권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온라인 청약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청약 한도는 5천주이고요. 5천주를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으로는 6,25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약 수수료가 2,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업로드한 기업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패밀리 SC의 공모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코스닥에 상장된 화장품 기업과 비교를 했었는데요. 그중 한 종목이 잉글우드랩입니다. 잉글우드랩은 화장품을 ODM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하는 아이패밀리 SC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두 회사의 펀더멘탈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우드랩의 상반기 연안산 순이익은 112억 원이 되고요. 오늘 기준 주가는 9,780원, 시가총액은 1,943억 원이었습니다. 그럼 PER이 17.3이 되고요. 아이패밀리 SC의 상반기 연안산 순이익은 44억 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991억 원이었습니다. 그럼 PER은 22.5가 되는데요.
하반기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된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상장 후에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현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청약은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패밀리 SC는 청약 건너뛰겠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뒤늦게 구주 매출을 포기하고 공모가도 확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모집 금액이 200억 원, 시가총액은 1천억 원 미만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버스는 지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상장일에 큰 수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결과를 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에 의거해서 청약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유상증자를 한 종목 중 실권주가 발생한 종목이 있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이라는 회사인데요. 현재 단계에서는 소개해 드릴 만한 조건이라고 판단이 되어 간단히 소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권주 청약이므로 간단히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은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3개의 파이프라인을 연구 중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류마티스 관절염, 골 관절염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이 파이프라인들의 임상시험 비용을 마련하고자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약 390억 원 규모입니다. 3개의 파이프라인 중 가장 연구 속도가 빠른 신약은 아토피 피부염인데요. 금년도에 임상 3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회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주주 청약에서는 약 99% 청약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1% 물량이 미달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소량이긴 한데요. 실권 수량은 약 12만 주입니다. 경쟁률이 상당하겠지만 공모주들과 청약 일정이 겹쳐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자금이 분산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유상증자의 가격은 3,150원이었는데요. 1차 발행가액이 3,285원이었습니다. 1차 발행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난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요. 강스템 바이오텍은 오늘 기준 주가는 4,140원입니다. 유증 가격인 3,150원 대비 31% 상승한 금액인데요. 그래서 저는 유증 가격과 청약일 주가가 30% 이상 차이가 나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약 2일차에도 현재 주가를 유지할 수 있다면 저의 기준에는 부합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실권주 청약은 NH투자증권과 한양증권에서 할 수 있는데요. 한양증권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권주 청약은 증권사의 물량을 배정하지 않으므로 두 증권사 어디에 청약을 하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일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인데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권주 청약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점 말씀드릴게요. 일단 공모주처럼 청약일은 2일간이고요. 환불일도 2일 후입니다. 이 부분은 공모주와 같죠. 다른 점은 청약 증거금이 100% 필요하고요. 그리고 균등 배정 없이 비례 배정만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한도가 없습니다. 실권주 수량 전체가 한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수수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공모주 일정을 보시면 일단 실권주 청약과 일정이 겹친 공모주가 두 종목이 있죠. 아이패밀리 SC와 GMBS 엔지니어링인데요. 이들 종목을 비례 청약하지 않으신다면 강스템 바이오텍에 자금을 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GMBS 엔지니어링의 수요 예측 결과가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게 되므로 많은 분들은 그 결과를 보시고 결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계획을 세우는데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화면은 강스템 바이오텍의 일봉 차트인데요. 주가가 많이 하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큰 하락 뒤에 상승으로 전환하다가 다시 유상증자가 발표되면서 바닥으로 또 내려왔는데요. 최근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쌍바닥을 찍은 후 반등이라는 확신은 없는 상황입니다. 유상증자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실권주 청약은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으로 오랜만에 또 쓴소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저로 인해 기분이 상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은 10월 4주차 청약하는 종목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을 살펴볼 텐데요. 이 종목도 분석을 해보니 안타깝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